이도윤 이병 면회하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직병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표정을 굳힌다. 죄송합니다.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훈련 중 부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보온병 속 미역국의 따뜻한 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온기는 손자에게 닿지 못한다. 그리고 뒤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예초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은 멈춰서서 천천히 뒤돌아본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은 깊이 박혀버렸다. 할머니의 눈빛 속에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었다.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서 김순애가 일어났다. 75살의 몸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했다. 손자 도윤이를 면회 가는 날이었다. 어둠 속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참기름에 불린 미역을 볶다가 멸치 육수를 부었다. 도윤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맛이었다. 보온병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순애는 집을 나섰다. 검정 장화를 신었다. 진흙이 묻어도 닦기 쉬운 장화였다. 남색 몸빼 바지에 색바랜 앞치마를 둘렀다. 머리에는 낡은 손수건을 메었다. 평생 농사지으며 입던 차림이었다.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부대에 갈 수 있었다. 차비만 해도 12,000원이 들었다. 순애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손자를 보러 가는 길이니 아깝지 않았다. 경기도 산자락에 자리 잡은 특전사 부대. 정문 앞에는 벌써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젊은 어머니들과 여자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순애만 유독 눈에 띄었다. 장화에서 나는 소리가 찍찍거렸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자를 만나러 온 마음뿐이었다. 다음 분. 드디어 순애의 차례가 되었다. 초소한의 당직병은 20살 남짓해 보였다. 도윤이와 비슷한 또래였다. 순애는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이도윤 이병 면회하러 왔습니다. 당직병이 서류를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다. 잠시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간부에게 뭔가 물어보는 듯했다. 이도윤 이병이요? 죄송하지만 현재 면회가 어렵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덜컥했다. 왜 면회가 안 되죠?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면회가 제한됩니다. 훈련 중 부상.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윤이가 다쳤다니. 얼마나 심한 부상일까? 어디를 다쳤나요? 많이 아픈가요? 그런 개인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직병의 대답은 딱딱했다. 순애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군대에는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완치될 때까지는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주. 너무 긴 시간이었다. 차비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순애가 보온병을 내밀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들어있었다. 죄송합니다. 격리 중인 환자에게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이가 환자가 될 정도로 다쳤다는 뜻이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보온병을 다시 품에 안고 천천히 돌아섰다. 장화 소리가 찍찍거렸다.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때였다. 아, 정말. 초소 뒤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다. 순애는 걸음을 멈췄다. 예초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순애가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당직병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예초기, 풀을 깎는 기계. 순애도 농사를 지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을까? 순애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한 말이었을까? 예초기를 들고 풀을 깎으러 온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을까? 가슴 한쪽이 쓰라리게 아팠다. 하지만 순애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정문을 나섰다. 부대 밖은 한적했다. 간간히 군용 차량들이 지나다녔다. 먼지가 일어나며 순애의 옷에 앉았다. 순애는 손으로 털어내지도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시간표를 확인했다. 다음 버스까지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보온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도 따뜻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다. 이제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끓었다. 도윤이가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게 맞을까? 얼마나 심한 부상일까? 왜 가족에게도 연락이 없었을까? 순애는 5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다. 그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다. 태풍도 가뭄도 병충해도 견뎌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답답한 건 처음이었다. 손자가 다쳤는데 볼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다니. 게다가 그 젊은 병사의 시선과 말투는 뭐였을까? 마치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다. 햇볕이 따가워졌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버스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간부 2명이 나오는 게 보였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순애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에 할머니 한 분 면회 왔던데. 아, 그 시골 할머니? 예초기 할머니? 두 간부가 순애 쪽을 힐끗 보며 지나갔다. 순애의 가슴이 뜨끔했다. 예초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면회 안 시켜줬지? 당연하지. 지금 상황에 면회라니. 맞아.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간부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순애는 그들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 상황?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뭔가 이상했다. 단순한 훈련 부상이라면 왜 그런 말이 나올까?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간부들이 들어간 식당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버스가 멀리서 나타났다. 순애는 보온병을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창밖으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다. 저 안 어딘가에 있을 도윤이가 걱정되었다. 정말 훈련 부상일까? 왜 이렇게 석연치 않을까? 순애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 부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그 몇 마디 말이 거대한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시골로 향했다. 순애의 작은 어깨가 차창에 기대어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의심, 그리고 불안. 할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집에 돌아온 순애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보온병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서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미역국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이미 식어버린 뒤였다. 그릇에 부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었다. 도윤이와 함께 먹어야 맛있을 국이었다. 혼자 먹으니 모든 게 쓰기만 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훈련 중 부상이 맞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았다. 입대한 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다쳤다는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상이라니. 더욱 이상한 건 간부들의 태도였다. 당직병의 어색한 표정, 뒤에서 들린 예초기 발언, 그리고 지나가던 간부들이 나눈 수상한 대화. 순애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도윤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할머니, 저 군대 가도 괜찮을까요? 입대 전날 밤 도윤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걱정 마라. 우리 도윤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군대에서 나쁜 일도 많이 생기던데요. 그런 건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설마 자신의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했다. 농사를 50년 넘게 지으며 기른 직감이었다. 날씨를 맞추고 병충해를 예측하고 위험을 피해온 직감.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다가 7시에 다시 눈을 떴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었다. 몸이 무거웠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밭으로 나갔다. 오이를 따고 있는데 자꾸만 손이 떨렸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이 2시간이나 걸렸다. 점심을 먹고 나서 결심했다. 다시 부대에 가보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틀 후 아침 순애는 다시 부대로 향했다.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출발했다. 부대 근처를 좀 더 살펴보고 싶었다. 부대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상가 단지가 있었다. 식당 몇 개와 문방구, 작은 슈퍼마켓이 전부였다. 아마 군인들이나 면회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들일 것이다. 순애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식당으로 들어갔다. 장터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넓었다. 벽에는 부대 간부들과 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사장 아주머니가 나왔다. 순애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인상이 좋아 보였다.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혹시 면회 오셨어요? 네, 그런데. 순애가 말을 하려다 멈췄다.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서였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면회객들이 많이 오세요. 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사장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창 밖으로 부대가 보이는 자리였다. 11시 반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부대에서 나온 간부들이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 중사, 하사들이었다. 순애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훈련 이야기, 휴가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나온 대화가 순애의 주의를 끌었다. 요즘 PX 물건 체크 자주 하던데.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글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나 봐. 순애는 귀를 더 기울였다. PX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다. 부대 안에 있는 작은 상점 같은 곳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 무슨?
이번에 그 이등병 말이야. 순애의 심장이 빨라졌다. 혹시 도윤이 이야기일까? 아, 이도윤? 이름까지 나왔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놈 어떻게 됐어? 아직 얼굴에 멍이 안 빠졌지. 순애의 손이 떨렸다. 멍? 얼굴에 멍이 있다고? 조상사가 좀 세게 했나 봐. 당연하지. 고작 이등병이 뭘 안다고 나서려 해. 순애는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말 PX에서 물건 빼돌리는 거 봤다는 거야? 그럼 직접 목격했다고 했잖아. 어떤 걸? 과자, 음료수, 라면 같은 거. 한 달에 몇십만 원어치는 될걸. 순애는 충격을 받았다. 도윤이가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설쳤던 거고. 바보 같은 놈. 신참이 뭘 안다고. 간부들이 웃었다. 순애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손자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당한 일인데 그들은 웃고 있었다. 대대장님은 뭐라고 하시던?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고. 얼굴 멍 빠지고 겁먹어서 입 다물 때까지 격리시켜두라고. 그럼 언제까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 정도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일주일. 순애는 이를 악물었다. 일주일 동안 손자를 가둬두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족이 면회 신청했던데? 아, 맞다. 할머니 한 분이 왔더라. 순애는 더 집중했다. 어떤 할머니? 시골에서 온 할머니야. 그 뭐지? 예촉이 들고 올 것 같은. 또 그 말이었다. 순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 뭘 의심하겠어. 그냥 무식한 시골 할머니인데. 그래도 계속 오면? 훈련 부상이라고 해뒀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며칠만 더 버티면 돼. 만약에 계속 찾으면?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말해야지. 간부들이 일어서면서 대화가 끝났다. 순애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너무 큰 충격이었다. 사장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김치찌개는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순애는 억지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자신의 몸이 뜨거워진 것인지도 몰랐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도윤이가 맞았다. 그것도 PX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걸 신고하려다가. 그런데 부대에서는 이를 훈련 부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다. 더 화가 나는 건 자신을 우습게 보는 태도였다. 예초기 할머니, 무식한 시골 할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순애가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이도윤 이병 면회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당직병이 있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하사였다. 이도윤 이병요? 잠깐만요. 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같은 말을 했다. 훈련 중 부상으로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어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하사가 당황했다. 그게 부상 정도에 따라서. 어디를 다쳤나요?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요? 할머니가 손자 상태를 묻는 게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다른 면회객들이 쳐다보았다. 그게 아니라, 그럼 의무실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나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환자 가족이 의사와 상담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사가 식은땀을 흘렸다. 뒤에서 다른 간부가 나타났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어머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손자가 다쳤다는데 상태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 이도윤 이병 말씀이시군요. 중위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네,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회복될 겁니다. 훈련 중에 어떻게 다친 건가요? 중위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훈련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중에 어떻게 다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또 개인정보네요. 그럼 부대장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중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군에는 군만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거짓말이라니요? 훈련 부상이 아니잖아요. 중위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훈련 부상이 아니라 맞은 거잖아요. 순애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른 면회객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중위가 다른 간부들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어머님,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그럼 어디서 해야 하나요? 손자가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어디 가서 말해야 하나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더 많은 간부들이 모여들었다. 순애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준비해 두세요. 순애는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확실해졌다. 도윤이가 부정한 일을 신고하려다가 맞았고 부대에서는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순애가 30살이었을 때였다. 옆집에 이씨 성을 가진 가족이 살았다. 부부와 아들 하나였는데 아들이 도윤이보다 5살 많았다. 그 아이는 자주 순애의 집에 놀러 왔다. 특히 할머니가 고구마를 삶으면 언제나 달려왔다. 순애는 그 아이를 친손자처럼 예뻐했다. 할머니, 고구마 익었어요? 응, 제필아. 와서 먹어라. 이제필. 그 이름이 순애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족이 이사를 갔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 가끔 명절 때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순애 씨 아는 제필이 그 아이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던데? 어떤 자리? 별이 셋이나 된다고 하던데. 별 3개. 사단장이었다. 순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그가 도와줄 수 있을까? 오래된 인연이지만 혹시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주소록이 있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찾았다. 이재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물론 예전 번호였지만 혹시 모르니까. 순애는 전화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 전화를 걸어도 될까?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다. 손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병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몰랐다. 순애는 깊은 숨을 쉬고 수화기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는 없었다. 순애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시달렸다. 도윤이가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훈련 부상이라고 거짓말하는 부대의 태도.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말라 있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밭으로 나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었다. 다시 부대로 가야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도윤이를 만나야 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와 같은 옷이었다. 장화와 몸빼 바지, 색바랜 앞치마. 거울을 보니 하루 만에 더 늙어 보였다. 보온병에 미역국을 다시 끓여 담았다. 어제 만든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끓였다. 혹시라도 도윤이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부대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는 벌써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순애도 그 뒤에 섰다. 앞에 선 젊은 여성이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면회 오셨어요? 네. 저는 남자친구 보러 왔어요. 어머님은 아드님? 손자요. 아, 그러시구나. 군대에 있으면 정말 보고 싶죠. 순애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면회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었다. 다음 분. 드디어 순애의 차례가 되었다. 어제와 같은 당직병이었다. 순애를 보자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이도윤 이병 면회 신청합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꼭 봐야 합니다. 순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다. 당직병이 당황했다.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됐다면 더더욱 가족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 다른 간부가 나타났다. 어제 봤던 중이었다.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은 거짓말이었잖아요. 중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훈련 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은 거라고. 주변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중이가 난처해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그럼 어디서 해야 하나요? 손자를 볼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곳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중이가 다른 간부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이가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다. 한참 통화를 한 후 나왔다. 10분 정도만 면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드디어 도윤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도윤이가 정말 어떤 상태일까? 면회실로 안내되었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창문은 있었지만 창살이 쳐져 있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까?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다. 순애는 숨이 멎을 뻔했다. 도윤이의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입술도 부어 있었고 목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다. 손을 보니 손등에 상처가 나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순애를 보자 눈물이 글썽거렸다. 도윤아. 순애도 목이 메었다. 손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손자 보고 싶어서 왔지.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다. 얼굴이 왜 그래? 그게 훈련 중에 도윤이가 말을 흐렸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훈련 중이 아니지? 맞은 거지?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어떻게 다 알고 있다. PX에서 물건 빼돌리는 거 봤다며? 그래서 신고하려다가 맞은 거지?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저 더 힘들어져요. 도윤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순애는 가슴이 아팠다. 손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었다. 도윤아,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정확히 말해봐. 할머니, 정말 그냥 가주세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다. 내가 참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참으면 해결되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아진다. 이런 일은 숨기면 더 커져. 순애는 의자를 당겨 도윤이 가까이로 다가갔다.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너를 키우면서 뭘 가르쳤나? 바르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럼 바른 일을 한 거 아니냐? 하지만이 뭐 있어? 잘못된 걸 보고 신고한 게 잘못이니?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 조상민 상사라는 사람이 너를 때렸나? 도윤이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 이름까지? 대답해. 그 사람이 때린 거야? 도윤이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때렸는데? PX에서 물건을 빼내는 걸 봤거든요. 어떤 물건들? 과자, 음료수, 컵라면. 매일 조금씩.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고만 했어요. 신참이 나서지 말라고. 그 다음엔 그래도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에 창고로 불러내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하면서 때렸나? 입 다물고 있으라고. 괜히 나서다가 큰일 난다고. 순애의 주먹이 쥐어졌다. 분노가 치솟았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세게 맞을까봐. 무서워서.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 겁쟁이에요. 바른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순애의 가슴이 아팠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겁쟁이가 아니야. 용감한 거야. 뭐가 용감해요? 맞는 게 무서워서 포기했는데 잘못된 걸 보고 신고하려 한 게 용감한 거야. 순애가 도윤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용감해. 무슨?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한 거.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엎질러진 물이 아니야. 아직 흐르고 있는 물이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다른 병사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거야.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PX 물건을 계속 빼내고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지.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이재필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할머니한테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너무 오래된 인연이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이 열렸다. 중이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규정상 더는 어렵습니다. 순애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윤이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다. 도윤아, 할머니 믿어. 할머니, 며칠만 기다려.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하지만 위험해요. 할머니가 괜히 나서시면. 괜히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순애가 보온병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받아.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입니다. 중이가 막아섰다.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 마음이에요. 그래도 규정상? 그럼 나중에 주겠습니다. 순애는 보온병을 다시 품에 안았다. 도윤아, 할머니가 꼭 해결해 줄게.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너도 조심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순애가 문을 나서려는데 도윤이가 불렀다. 할머니. 응? 사랑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할머니도 사랑해. 면회실을 나와 부대 정문까지 걸으면서 순애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도윤이의 상처를 직접 본 지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부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제 정말로 이재필에게 전화를 걸 때가 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애는 전화기 앞에 앉았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이재필의 번호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도윤이의 멍든 얼굴을 떠올리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이재필 씨 계신가요? 누구시죠? 김순애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웃에 살았던. 잠깐만요. 전화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 재필아, 나 순애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필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다. 무슨 부탁이세요? 순애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내 손자가 군에서 죽어가고 있다. 제사장 마이너스 권력의 벽. 내 손자가 군에서 죽어가고 있다.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무 급작스럽게 말한 건 아닐까? 할머니,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재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순애는 안도했다. 적어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재필아, 내 손자가 특전사에 있는데. 순애는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면회 거절, 식당에서 들은 대화, 도윤이의 멍든 얼굴까지. PX 비리를 신고하려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어느 부대인가요? 이재필이 물었다. 순애는 부대 이름을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날 아침 산산이 부서졌다. 순애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다. 간부들의 표정이 더 굳어 있었다. 그리고 당직병은 순애를 보자마자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면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부대 사정상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순애는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면회객들은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면회하시던데요? 그분들은 미리 승인받은 분들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순애는 확신했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직병의 대답이 모호했다. 순애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뒤에서 중이가 나타났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이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다. 더 단호하고 냉정했다. 무슨 이야기요? 저쪽으로 오시죠. 중이가 부대 옆쪽 건물을 가리켰다. 순애는 따라갔다. 작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다. 중이가 문을 닫고 앉으라고 했다. 어머님, 어제 누구한테 전화하셨죠? 순애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필 사단장한테 전화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요? 군에는 군만의 체계가 있어요. 갑자기 외부에서 개입하면. 중이의 말이 길어졌지만 요점은 하나였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어머님, 이도윤 이병이 다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훈련 중 실수였어요. 그럼 왜 처음엔 감기라고 했나요? 그건 의사소통 오류였습니다. 순애는 웃음이 나왔다. 이들의 거짓말이 갈수록 어이없어졌다. 의사소통 오류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회할 수 있나요? 조금 더 회복할 시간을 주시면. 언제까지요? 중이가 망설였다. 2주 정도. 2주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순한 훈련 부상이 2주씩이나 걸리나요? 좀 심하게 다쳤거든요. 얼마나 심하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또 개인정보였다. 순애는 화가 났다. 조상민 상사가 때린 거죠? 중이의 표정이 변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내 손자 얼굴에 멍이 있는데 훈련 중에 다친 겁니다. 중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순애는 더 이상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알겠습니다. 순애가 일어섰다. 어머님, 그리고 중이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앞으로는 외부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이야기요? 근거 없는 추측이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순애는 중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조사해 보세요.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순애는 어이가 없었다.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나요? 간단한 사안이었거든요. 간단한 사안이요? 네, 훈련 중 실수로 결론이 났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꼭 기억해 주세요. 중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외부에 이상한 소문 내면 안 됩니다. 부대 명예에도 안 좋고 이도윤 이병한테도 안 좋아요. 위협이었다. 순애는 분명히 느꼈다. 알겠습니다. 순애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와 부대를 빠져나왔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재필이 정말 도와줄까? 아니면 이들처럼 적당히 무마하려 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할머니, 이재필입니다. 재필아, 어떻게 됐니? 부대에 연락해봤습니다. 순애는 긴장했다. 그래서 훈련 중 실수로 다쳤다고 하네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글쎄요. 부대에서는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재필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요. 절차? 또 그 말이었다. 무슨 절차? 군에는 체계가 있거든요. 갑자기 위에서 개입하면. 순애는 실망했다. 이재필도 결국 다른 군인들과 같았다. 재필아, 내가 너를 어릴 적부터 키운 것 같이 봤는데. 할머니, 그때 내가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고구마 삶아줬던 거 기억나니? 기억해요. 그럼 지금 내가 도움 청할 때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재필이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할머니,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내일 부대에 가보겠어요. 고맙다, 재필아. 전화를 끊고 순애는 안도했다. 그래도 이재필은 달랐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다. 다음 날 저녁 이재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부대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니? 직접 이도윤 이병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순애는 놀랐다. 멍은 어떻게 됐고? 거의 빠졌던데요. 그럼 이제 면회할 수 있나? 내일부터 가능할 거예요. 순애는 기뻤다. 드디어 도윤이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고마워, 제필아. 할머니, 그런데 이재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순애는 당황했다. 무슨 뜻이야? 저도 제 위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관계로 공식 업무에 개입하면 공식 업무가 아니라 내 손자 일이잖아. 그래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순애는 실망했다. 결국 이재필도 자기 자리가 더 소중했다. 알겠다.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한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참 앉아 있었다. 결국 혼자였다. 아무도 진정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순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보도였다. 기자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다. 최근 군 간부의 가혹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를 꺼리고 있어. 순애는 집중해서 들었다. 화면에 전화번호가 나왔다. 군 감찰 신고센터였다. 순애는 종이에 번호를 적었다. 이재필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일은 다시 부대에 가서 도윤이를 만나보자.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다음 신고센터에 전화해보자.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순애는 몰랐다. 이미 부대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도윤이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재필까지 등을 돌렸다. 믿었던 사람이 결국 실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미역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정성을 들였다. 도윤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맛으로 끓이려고 애썼다. 멸치 육수를 우리고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가며 정성껏 끓인 국이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도윤이를 꼭 만나야 했다.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들어야 했다.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다. 간부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마치 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이도윤 이병 면회 신청합니다. 당직병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의외로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면회실로 안내받아 기다렸다. 10분 후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도윤이의 얼굴에서 멍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입술에 부기도 빠져 있었고 목에 붉은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도윤아, 얼굴이 많이 나아졌네.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순애는 의심스러웠다. 하루 만에 이렇게 나을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 도윤이의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 흔적이 보였다. 아주 연한 파운데이션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 제가 어제 할머니께 이상한 말 했죠? 이상한 말? PX 비리라던가, 조상민 상사한테 맞았다던가, 그런 말들이요. 순애의 가슴이 뜨끔했다. 그게 이상한 말이니? 네,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도윤이의 말에 순애는 당황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네, 제가 착각했어요.
훈련 중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혼란스러웠나 봐요. 도윤아. 순애는 손자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순수하고 맑던 눈빛이 아니라 뭔가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말로 착각이었니?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괜히 걱정시켜드려서. 도윤이의 말에는 연습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럼 조상민 상사가 때린 것도 거짓말이고? 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다쳤을 때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다. 어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다. 도윤아, 혹시 어젯밤에 누가 뭐라고 했니?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정말이니? 네, 아무도 안 왔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순애는 놓치지 않았다. 손이 왜 떨려? 떨리지 않아요. 도윤이가 급하게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다. 그 모습을 보니 순애는 더욱 확신했다. 분명 협박을 받았다.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왔는데 먹을 수 있니? 아, 그건 안 돼요. 왜? 외부 음식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순애는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면회가 끝나고 순애는 부대를 나섰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분명 도윤이에게 뭔가 있었다. 협박을 받았거나 회유를 받았거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어제 적어둔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군 감찰 신고센터 전화번호. 순애는 한참 망설였다. 정말 전화를 걸어야 할까? 도윤이도 부인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본 도윤이의 모습이 거짓일 리 없었다. 그 멍든 얼굴, 떨리는 목소리, 무서워하던 눈빛. 순애는 결심하고 전화기 앞에 앉았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군 감찰 신고센터입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고이신가요? 손자가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순애는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PX 비리 목격부터 가혹행위, 그리고 오늘의 이상한 변화까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건 아니군요. 아니요. 하지만 손자가 협박을 받아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그동안 도윤이는 괜찮을까?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이재필입니다. 재필아?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할머니, 혹시 어디 신고하셨어요? 순애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뜻이니? 군 감찰에서 우리 사단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할머니 신고건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재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왜 안 돼?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신고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커져요. 절차요? 손자가 맞았는데 신고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군에는 군만의 처리 방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재필이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할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뭘 그만둬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순애는 화가 났다.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이도윤 입영만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순애는 실망했다.
결국 이재필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재필아, 너 정말 변했구나. 할머니, 어릴 적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할머니, 저도 제 위치가 있어서, 위치? 위치가 양심보다 중요해. 전화선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신고한 것 때문에 이도윤 이병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에요? 부대에서 더 은밀하게 처리하려 할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 하고. 그런 협박하지 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할머니.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현실이든 뭐든 난 포기 안 해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신고 때문에 도윤이가 더 위험해질까?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도윤이만이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애는 서울로 향했다. 국방부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국방부 건물 앞에 도착했다. 크고 위험 있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주눅들지 않았다.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병이 막아섰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병이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은 민원실에서 접수받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애는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PX 비리 목격부터 가혹행위까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똑같은 말이었다. 순애는 실망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반응이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재필의 직통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실입니다. 이재필 사단장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이재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왜 또? 재필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려고. 할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순애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있었다. 재필아,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밥 먹었는지 기억나니? 기억해요.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순애는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이재필의 가족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이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해요, 할머니.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고?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재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순애가 장례식장에서 밤새 함께 있었던 일, 그것도 기억해요. 그럼 지금 내가 도움 청할 때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할머니, 하지만은 없어. 내가 지금 내 손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재필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내일 제가 직접 그 부대에 가보겠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이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리고 신고도 취소해 주세요. 그건, 그래야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조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순애는 고민했다. 정말 신고를 취소해야 할까? 할머니, 믿어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릴게요. 약속하니? 네, 약속해요. 할머니 은혜를 잊지 않았으니까. 순애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필을 믿어보자. 알겠어. 신고 취소할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순애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5시였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었다. 마음이 불안해서 더 잠들 수 없었다. 오늘 이재필이 부대에 간다고 했다. 정말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또 적당히 무마하려 할까?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른 시간이라 깜짝 놀랐다. 여보세요. 할머니, 이재필입니다. 재필아, 벌써 일어났구나. 네, 할머니. 지금 부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 가는구나. 고마워, 재필아. 할머니, 오늘 일이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한편 그 시각 특전사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박재호 대대장이 급하게 간부들을 소집했다. 새벽 6시 모든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긴급 상황이다. 박재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사단장님이 오늘 우리 부대에 오신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갑작스럽게 왜요? 조상민 상사가 물었다. 이도윤 이병건 때문이다. 그거는 정리됐는데요? 겉으로만 정리됐지 뒤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다. 박재호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그 할머니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할머니가요? 사단장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래.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한다. 박재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PX 관련 장부들, CCTV 영상, 모든 것을 정리해라. 하지만 사단장님이 직접 오시면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윤하영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대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 박재호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중위도 연루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윤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도 PX 비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약점이었다. 알겠습니다. 조 상사는 당분간 외박 나가 있어. 네. 사단장님이 오시는 동안 부대에 있으면 안 돼. 조상민이 당황했다. 하지만 그럼 더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해. 나중에 핑계 대면 되고. 박재호가 시계를 보았다. 사단장님이 10시에 오신다. 그때까지 모든 걸 정리해라. 간부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이도윤은 생활관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어젯밤 조상민 상사가 와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도윤, 내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사단장한테까지 연락했다고? 내가 뭔가 말했나?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그럼 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겠어? 조상민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앞으로 누가 뭘 물어봐도 훈련 중 부상이라고 해. 알겠나? 네. 만약 다른 말하면 너뿐 아니라 내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지만 할머니까지 위험해질까봐. 이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전 9시 부대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사단장이 오기 1시간 전이었다. 박재호 대대장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PX 장부는 모두 새로 작성했습니다. CCTV는 해당 날짜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조상사는 외박 나갔습니다. 박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대대장님, 당직병이 급하게 뛰어왔다. 사단장님 차량이 보입니다. 박재호가 시계를 보았다.
아직 9시 30분이었다. 예정보다 30분 일찍 온 것이었다. 뭐? 간부들이 당황했다. 아직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대대장님, 어떻게 하죠? 일단 맞으러 나가자. 부대 정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번호판에 별 3개가 새겨진 사단장 전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이재필 사단장은 말없이 부대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박재호 대대장이 급하게 다가갔다. 사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 대대장. 이재필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이도윤 이병은 어디 있나? 생활관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면회실로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박재호가 부하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이도윤이 뭔가 말할까봐. 면회실로 향하면서 이재필이 물었다. 훈련 중 부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상인가? 그게 장애물 훈련 중에 넘어져서. 병원 기록은? 박재호가 식은땀을 흘렸다. 그건 경미한 부상이라 부대 의무실에서만. 의무실 기록을 가져와라. 네. 면회실에 도착했다. 곧 이도윤이 들어왔다. 이재필은 이도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 흔적이 보였다. 이도윤 이병. 네. 이도윤이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다. 얼굴을 좀 보자. 이재필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손으로 이도윤의 턱을 살짝 돌렸다. 화장품 아래로 멍 자국이 보였다. 이게 훈련 중 부상인가? 박재호가 당황했다. 사단장님, 그게. 물어본 건 대대장이 아니야. 이재필이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도윤 이병, 대답해라. 이도윤이 망설였다. 조상민 상사의 협박이 떠올랐다. 네. 훈련 중에. 어떤 훈련? 장애물. 훈련. 언제? 일주일 전. 누구와 함께? 이도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웠다. 이병, 진실을 말해라. 이재필의 목소리에 권위가 있었다.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신다. 그 말에 이도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라. 이도윤이 박재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박재호가 눈짓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박 대대장, 나가 있어라. 네.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 박재호가 할 수 없이 나갔다. 면회실에 이재필과 이도윤만 남았다. 이제 말해봐라. 이재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단장님, 저는. 이도윤이 망설였다. 할머니 얘기를 들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다친 거라고. 사단장님, PX에서 물건 빼돌리는 걸 봤다며? 이도윤이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어디까지 말했을까?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모든 걸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이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조상민 상사가 때린 거 맞지?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왜? PX에서 과자랑 음료수를 빼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고만 했어요. 신참이 나서지 말라고. 이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래도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에 창고로 불러내서 뭐라고 하며 때렸나? 입 다물고 있으라고. 괜히 나서다가 큰일 난다고. 대대장은 알고 있었나? 네. 조 상사가 대대장님께 보고했어요. 그래서 훈련 부상으로 처리하라고 했대요. 이재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어젯밤에는 누가 왔나? 조 상사가 와서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다른 말하면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이재필이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이병, 이제 걱정하지 마라. 사단장님, 할머니도 안전하고 너도 보호받을 거다. 이도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을 말해라. 거짓말할 필요 없다. 네, 사단장님. 이재필이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박재호가 다가왔다. 사단장님, 어떻게? 박 대대장, 대대장실로 가자. 이재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이재필이 문을 닫았다. 앉아. 박재호가 자리에 앉았다. 조상민 상사는 어디 있나? 그게 외박을 나갔는데.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내가 온다는 걸 알고 보낸 거구나. 박재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PX 장부를 가져와라. 네. 박재호가 서류철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미 조작된 것이었다. 이재필이 장부를 넘겨보다가 말했다. 이게 원본인가? 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재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든 거 아닌가? 박재호가 식은땀을 흘렸다. 그게 아니라, 박 대대장,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감사팀을 불러서 정식으로 조사해 볼까? 박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단장님, 아니면 진실을 말할 거야? 박재호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PX 물품을 일부 빼돌렸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조상민 상사랑 나눠 가졌나? 네. 얼마나 오래? 6개월 정도. 이재필이 계산했다. 총 300만 원 정도였다. 그걸 이도윤 이병이 받고? 네. 신고하려고 해서 때린 거고? 그게 조 상사가 혼자. 대대장은 몰랐다는 거야? 박재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이 들통날 게 뻔했다. 박 대대장,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겠어?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PX 물품을 빼돌린 것과 그걸 은폐한 것, 그리고 이도윤 이병의 신고를 막으려고 한 것, 또 폭행을 방조한 것. 박재호가 모든 걸 인정했다. 이재필이 휴대폰을 꺼냈다. 감찰팀과 군검찰에 연락하겠다. 사단장님, 제발. 제발 뭐?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 이게 한 번이야? 이재필이 차갑게 쳐다보았다. 병사를 때리고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까지 했는데 한 번이라고? 박재호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재필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감찰팀장, 나야. 지금 당장 부대로 와라. 네, 사단장님. 군검찰에도 연락해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재필이 말했다. 박 대대장, 이제부터 모든 간부들을 소집해라. 네. 그리고 조상민 상사한테 연락해서 당장 복귀시켜라.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감찰팀과 군검찰이 도착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PX 창고가 봉쇄됐고 모든 간부들이 조사를 받았다. 조상민 상사는 급하게 복귀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상민 상사. 이재필이 조상민을 불렀다. 네, 사단장님. 이도윤 이병을 때렸나? 그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라. 네. 왜? PX 물건을 신고한다고 해서. 그래서 때렸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때렸나? 조상민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병, 어떻게 맞았는지 말해봐. 이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몇 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번 정도. 이재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상민 상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단장님, 조상민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 10번 때려놓고 한 번이라고? 군검찰이 조상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재호 대대장도 함께 연행됐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한 번에 대대장과 상사가 체포된 것이었다. 이재필이 모든 간부들을 소집했다. 오늘 일을 잘 봤을 것이다.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네. 특히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네. PX 운영도 투명하게 할 것이고 모든 장부는 공개하겠다. 윤하영 중위가 손을 들었다. 사단장님, 말해봐.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뭔가 PX 비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필이 윤하영을 바라보았다. 왜 신고하지 않았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나? 잘못된 걸 보면 반드시 신고하겠습니다. 좋다. 이번 일로 징계는 하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대신 앞으로 부대 내 감시 역할을 맡아라. 네, 알겠습니다. 이재필이 이도윤을 불렀다. 이도윤 이병. 네. 수고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다. 이도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날 저녁 이재필은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정말이니? 네, 가해자들은 모두 체포됐고 이도윤 이병은 안전합니다. 순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마워, 재필아. 할머니 덕분입니다. 뭐가 내 덕분이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일 이도윤 이병이 면회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리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처음에 도와드리지 않아서. 됐어. 결국 도와줬잖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참 동안 울었다. 드디어 끝났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내일이면 도윤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로.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가벼웠다. 어제 이재필의 전화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도윤이와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간부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다. 이도윤 이병 면회 신청합니다. 당직병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애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다.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이었다. 멍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밝았다. 할머니. 도윤이가 달려와 순애를 껴안았다. 도윤아. 순애도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얼마나 기다린 순간이었던가.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거짓말했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잖니. 순애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서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 어떻게 사단장님을 아세요? 순애가 미소를 지었다. 옛날에 옆집에 살던 꼬마였어. 할머니 집에서 고구마 얻어먹던. 정말요? 그럼. 그때는 재필이라고 불렀지. 도윤이가 놀라워했다. 그래서 도와주신 거구나. 도와준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한 거야.
순애가 보온병을 꺼냈다. 이번엔 먹을 수 있니? 네, 정말 먹고 싶었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미역국을 나눠 먹었다.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할머니가 언제 포기했냐? 순애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아, 앞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있으면 용기 내서 해라. 네, 할머니.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준 바른 길이잖니. 네, 명심할게요. 한편 그 시각 부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재필 사단장이 모든 간부들을 소집했다. 어제 일로 많은 걸 느꼈을 것이다. 간부들이 숨죽여 들었다. 이제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거다. 첫째, PX 운영을 완전히 투명화한다. 이재필이 서류를 내밀었다. 모든 입출고 내역을 공개하고 매주 감사를 받는다. 둘째, 가혹행위 신고센터를 부대 내에 설치한다.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한다. 셋째, 모든 간부는 매월 인권 교육을 받는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하영 중위. 네, 사단장님. 부대 내 인권감시관을 맡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윤 이병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즉시 보고해라. 네. 이재필이 계속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 첫째, 약자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 둘째,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간부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국민의 아들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이도윤 이병도 누군가의 소중한 손자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네. 며칠 후 조상민 상사와 박재호 대대장의 재판이 열렸다. 군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순애와 도윤이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 조상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판사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상민이 고개를 숙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나? 이도윤 이병을 폭행했습니다. 이유는 PX 비리를 신고하려 해서. 그게 폭행할 이유가 되나?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박재호, PX 비리와 은폐 혐의는 어떤가? 인정합니다. 박재호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6개월 정도. 총 금액은 300만 원 정도. 은폐는 왜 했나? 발각될까 봐서. 판사가 이도윤을 불렀다. 이도윤 이병, 진술해보라. 이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PX에서 물건을 빼내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상민 상사가 저를 창고로 불러내서 폭행했습니다. 어떻게?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여러 번.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섭지 않았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애 씨, 진술해 보십시오. 순애가 증언대에 섰다. 손자가 다쳤다는데 면회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이재필 사단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셨나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났다.
조상민 상사는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박재호 대대장은 비리와 은폐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군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면서 순애는 마음이 후련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도윤이가 물었다. 그럼,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까요? 없을 거야. 사단장님이 약속했잖니. 실제로 이재필 사단장은 약속을 지켰다. 그 부대뿐 아니라 전국 모든 부대에 가혹행위 근절령이 내려졌다. PX 운영도 투명하게 바뀌었고 인권 교육도 의무화됐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한 달 후 순애는 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재필 사단장이 직접 마중 나왔다. 재필아, 바쁠 텐데. 바쁘지 않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사단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할머니,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 네, 다른 부대들도 모두 개혁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뭐가 내 덕분이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꾼 거예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재필이 내가 도와줬잖니. 할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도윤이 때문이고. 두 사람이 웃었다. 재필아, 고마웠어.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뭐가? 어릴 적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은혜는 무슨.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이재필이 진지해졌다. 할머니,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요. 약속해 주세요. 알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애는 도윤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모범 병사로 선발됐어요. 정말이야? 네. 사단장님이 직접 추천해 주셨대요. 순애는 가슴이 뿌듯했다. 우리 도윤이 대견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용기 있게 행동했으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아직도 부당함이 많다. 약자가 힘없이 당하는 일도 많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순애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도윤이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며칠 후 순애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순애 씨, 텔레비전에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텔레비전? 뉴스요. 군대 개혁 관련해서. 순애는 몰랐다. 자신이 뉴스에 나왔다는 걸. 뭐라고 나왔는데요? 한 할머니의 용기가 군대를 바꿨다고요.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요. 온 동네가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거 말고 밭일이나 합시다. 순애는 부끄러워하며 다시 예초기를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가 말했다. 순애 씨는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순애는 예초기를 멈추고 말했다. 아주머니, 세상에 당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뭐가요? 가족을 지키는 것,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약한 사람 편드는 것.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씨 말이 맞네요. 순애는 다시 예초기를 켰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풀들이 베어졌다. 예초기. 한때는 자신을 비웃는 말로 여겨졌던 그 말.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잡초를 베어내듯 세상의 부당함을 베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일했다. 저녁 해가 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할 일은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김순애다운 삶이었으니까. 제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다. 봄이 다시 돌아왔고 순애의 밭에는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와 같은 계절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순애는 예초기를 들고 밭둑을 정리하고 있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잡초들이 깔끔하게 베어졌다. 이제는 이 소리가 자랑스러웠다. 할머니.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윤이가 뛰어오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도윤아, 오늘 휴가냐? 아니에요, 할머니. 저녁했어요. 순애는 예초기를 끄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네, 오늘이 저녁일이에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다. 1년 전에 그 무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자신감에 찬 젊은 청년의 모습이 있었다. 수고했다, 우리 도윤이. 순애가 도윤이를 껴안았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상? 모범 병사상이요. 사단장님이 직접 주셨어요. 도윤이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다. 순애는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도윤 이병은 군 복무기간 중 모범적인 자세로. 대견하다 정말. 순애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뭐가 내 덕분이니.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도윤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도윤아, 앞으로 뭐 할 거니? 대학교 가려고요. 법학과요. 법학과? 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순애는 놀랐다. 변호사? 갑자기 왜? 군대에서 일어난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변호사 아니잖니. 하지만 할머니가 한 일이 변호사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이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미역국을 끓이며 순애는 생각했다. 손자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도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네, 할머니. 꼭 변호사 될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이재필입니다. 재필아, 어쩐 일이니? 오늘 도윤이 전역하는 날이라 축하 인사드리려고요. 고마워. 그리고 할머니께 전할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 저희 부대가 모범부대로 선정됐어요. 정말이야? 네, 작년 개혁 이후로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순애는 기뻤다. 다행이다. 그리고 다른 부대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네, 전국적으로 병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해요. 이재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있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또 그런 소리.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도윤이에게 말했다. 재필이가 축하한대. 사단장님이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부대가 모범부대가 됐대. 정말요? 다행이에요.
도윤이도 기뻐했다. 할머니, 이제 다른 병사들은 그런 일 안 당할 거예요. 그럼 다행이지.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군대에서 겪은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할머니, 제가 변호사 되면 할머니 같은 일 하고 싶어요. 무슨?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일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머니인데.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꾼 할머니예요. 며칠 후 순애는 장을 보러 시내에 나갔다. 버스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달려오고 있었다. 네. 혹시 김순애 어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아,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여성이 깊이 인사했다.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시죠? 제 아들이 작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순애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용기 내서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바뀌었고, 박민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같은 어머니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순애는 부끄러워했다.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박민정이 계속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 됐어요. 장 봐야 해서. 순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생각했다. 1년 전 자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군대를 바꾸게 될 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게 그리 특별한 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가 책을 읽고 있었다. 뭐 보니? 법학개론이요.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순애는 장 본 것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도윤아, 아까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하더라. 누구요? 자기 아들도 군대에 있었는데 내가 한 일 때문에 안전하게 전역했대. 할머니가 한 일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런가? 당연하죠.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수많은 병사들을 구한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그날 저녁 순애는 밭에 나가 일했다. 해가 지기 전에 물을 주고 싶었다. 예초기로 잡초를 베어내며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도 이렇게 일했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도윤이도 건강하게 전역했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생겼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순애는 예초기를 끄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가 사준 것이었다.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응, 뭐야? 대학교 합격 통지서 왔어요. 정말이야? 네, 법학과 합격했어요. 순애는 기뻤다. 축하한다. 우리 도윤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할머니, 저 꼭 훌륭한 변호사 될게요. 그래, 믿는다. 그래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 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1년 전 이맘때도 이렇게 별을 봤었다. 그때는 걱정이 많았다. 도윤이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집으로 들어가며 순애는 생각했다. 내일도 할 일이 많다. 밭도 돌봐야 하고 도윤이 대학 준비도 도와야 하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김순애다운 삶이었으니까. 거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도윤이의 저녁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 옆에는 1년 전 신문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한 할머니의 용기, 군대를 바꾸다라는 제목이었다. 순애는 그 기사를 다시 읽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많이 읽었다. 그보다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는 게 나았다. 예촉이 나를 갈아야 했다. 오래 써서 무뎌졌다. 새날을 끼우면 더 잘 베어질 것이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를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김순애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용기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